먼저 어제 사건으로 말미암은 피해자와 유가족 또 주민에게 위로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코너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편집부 이동욱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건 자체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맥도날드에서 다른 내용과 크게 다른 게 없고 또 다른 매체에서도 온종일 이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상세하게 되짚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네. 간단하게 정리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 진주 가자동에 사는 40대 남성이 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나온 사람들을 무차별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피의자는 조현병 병력이 있고 네. 그리고 평소 이웃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반사적으로 많이 나오는 반응이 정신병자가 사고 쳤다라는 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그렇게 받아들여도 크게 무리가 아닐 정도로 좀 끔찍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지금 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되짚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본능적인 반응부터 좀 차근차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조현병 그리고 더 큰 범위에서 네, 정신병을 아예 위험 인자로 규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네. 늘 그렇듯 좀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겠죠. 네, 저 되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가 뉴스에 하도 조현병 하니까는 사람들이 검색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조현병 그리고 정신병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먼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조현병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조현병은 환각, 망상, 행동 이상 예. 등이 나타나는 만성 사고 장애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딱 한 가지 증상을 꼬집어서 이게 조현병이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냥 통칭하는 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조현병이다 네. 뭐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특징으로 분류되는 게 망상인데 예, 근거 없는 믿음 네. 혹은 불신에서 비롯한 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현병 환자는 믿는 것과 의심하는 게 극단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진주에서 사건 피의자도 평소 좀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증상 그리고 네. 이상 행동 등을 보였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 문제는 조현병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도 마땅치 않다는 건데요. 네, 네, 그렇다고 이제 불치병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은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면 증세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뭐 이를테면 목감기에는 무슨 약, 뭐 코감기에는 무슨 약 이렇게 탁탁 네. 치료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꾸준하게 관리하고 또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게 핵심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됐느냐라는 부분으로 넘어온다라면 다시 이번에 네. 그 비극적인 사건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까운 점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피해자는 정신병력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네. 그리고 가족이 입원을 권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본인이 거부를 했고 네, 그리고 혼자 거주하면서 치료와 관리 부분에 큰 허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병을 정기적으로 치료 관리하지 않으면서 어떤 위험 요인을 키웠다라는 게 먼저 첫 번째 짚어야 할 점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의지만 있다면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즉 사회적 기반 시설과 시스템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기자 보기엔 어떻습니까? 정신병력자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센터가 모든 정신병력자를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네. 그 개인이나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센터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정서상 뭐 자기 스스로는 물론이거든요. 가족이 정신병이 있다고 센터에 이렇게 등록하고 동의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예. 인지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렇죠. 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이번 경우처럼 혼자 살면서 아예 제어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건 피의자 역시 복지센터 관리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동의 절차 없이 무조건 임의로 이상 증세만 있으면 관리하겠다라는 부분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네. 사회적인 어떤 고민과 논의가
아주 좀 상당히 깊게 돼야 될 의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그 기반 시설 자체도 열악합니다. 네, 그 네,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네, 도내에 이제 20개 센터가 있는데요. 네. 평균 실무자 한 명당 70에서 80명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한계가 좀 뚜렷한 네네. 예, 체계네요. 예. 그 이 같은 이제 묻지마 살인이 반복되면서 네. 보건복지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또한 환자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나 보호 의무자가 이제 퇴원 사실을 알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네, 정신의료기관이 관할 센터에 통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네요. 양면성이 있네요. 일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치료하고 관리한다라는 것은 또 좀 더 먼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번처럼 극단적인 사건으로 불거지기도 하고, 네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또 이번과 같은 사건이 아예 처음부터 막는 게 불가능했냐라는 문제로 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점을 또 냉정하게 짚어야겠는데요. 네, 그 조현병 환자가 이처럼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사례는 통계적으로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하지만 주변 사람이나 환경 등을 통해 어떤 요인이 쌓이다 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딱히 조현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네. 평범한 사람도 어떤 그 요인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게 아주 돌발적으로 또 그렇죠.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애는 이제 그 지점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조현병 환자만 특정할 게 아니라 조현병 환자가 그런 위험에 더 노출됐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발생 지점에서 이렇게 거꾸로 돌이켜 가다 보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분기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만 안 했어도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뭐 법칙도 있다고 하잖아요. 큰 사고 직전에 수많은 작은 사고가 뭐 이만큼 터진다는 뭐 법칙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도 그런 점에서는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 피의자는 평소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지속적으로 위협을 네. 했습니다. 그 특히 위층 집과 이제 갈등이 잦았는데 네, 그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에게 계란을 던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기갓길에 이제 집까지 따라 나와 네, 이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 위층은 경찰 권유로 이제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는 간장 같은 걸 이제 윗집에 뿌렸다가 이제 또 기소된 적도 있었고요. 제가 그 CCTV 영상은 저희들도 봤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예, 경찰이 최근 1년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게 5차례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이쯤 되면 이제 왜 경찰이 피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딱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네. 하지만 이런 지적도 일이 터지고 나서야 사실 할 수 있는 지적이지, 막상 공권력과 행정력을 강제로 집행한다라는 게 그 기준이 뭐라고 딱 정하기에는 사실 깊게 논의된 바도 없고 애매한 지점이 더 많잖아요. 네. 네, 그 행정 이제 즉 복지 기준에서 보면 네.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시점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지원을 해야 할까 맞습니다.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정신병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어야 한다면 이제 다시 인력 재정 문제가 그렇죠. 이제 또 도출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거 없이 한 사람이 7, 80명씩 이렇게 하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단위성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기 쉽지만은 실제 적용하기는 참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경찰 조치도 이제 좀 마찬가지인 것 네, 같은데요. 네. 경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그 강력범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좀 한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범죄가 아니라면은 그 조치라는 게뭐 공방 내지 잠깐 뭐 격리 뭐 그 정도인데 어설프게 조치했다가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런 것도 좀 쉽게 딱 뭐라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좀 비판하기도 좀 쉽고 네, 그 저마다 대안도 내놓지만 이제 이 모든 게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앞서 다른 비슷한 사건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매체, 그러니까 경남도민일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하지 못했나라는 어떤 비판과 지적,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은 많지만 저는 이제 사실 반복되면서 어떤 그런 지적들도 쌓이게 되잖아. 막상 그게 실제로 적용하고 바뀌기까지는 상당히 지난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한 방에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공통의 과제로 안고 간다라는 거. 예. 그 엄밀하게 보면 현대인은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 정신병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저도 가끔 제가 정신병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네. 들 때가 있습니다. 예. 물론 증상은 이제 다를지 모르겠지만 외면하고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치료받는 그런 문화. 네. 그런데 거리감이 없는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히 물론 화도 나고 너무 안타깝지만 정신병자가 사고 쳤다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도 이런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받는 문화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쪽으로 좀 간대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혐오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좀 다른 분석이나 어떤 여러 가지 해결책 같은 경우는 다른 매체에서 또 많이 다룰 것 같고 경남도민일보도 많이 다룰 것 같은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 사건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주민들께 위로를 보내겠습니다.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편집부의 이동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